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요, 183만 원이라고 하고요. 좀 넉넉하게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정 생활비는 264만 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생활비 실상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현실이라고 하고요. 국민연금 정도 준비했다 하면 정말 잘 준비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노후 대비, 그래서 오늘 라이브 플랜의 시간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연금보험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공개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예, 오늘은 목요일이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전화, 문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 플랜 119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 최혜경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 도와드릴 거고요. 보험 고민 오늘은 전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저희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는 좀 36세 아들의 보험을 좀 문의 좀 해볼까 해요. 예. 지금 보장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하고. 예. 그거하고, 우리 아이가 작은아버지한테 옛날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보험을 좀 다녀가지고 거기다 가입을 좀 했는데. 아, 예. 예, 보상이 별로라 다른 걸 추가 가입해서 좀 유지를 희망해서 그런 거 저런 거 좀 알아보려고요. 아, 예. 저희가 그러니까 아드님 보험 봐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네. 어떤 보험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 교보생명의 교보 큰사랑 CI 보험. 아, 이거 언제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했어요. 아, 한 8년 정도 되셨고요. 네. 지금 보험료는 어머니께서 납부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드님 지금 일하시나요? 네. 아직 미혼이시고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이 다 될 수 있는 건지를 좀 봐드릴게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36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험이 한 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장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질병보험과 또 다른 보험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재진단암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사전에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물어보신 바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요. 재진단암의 전문가시죠. 최혜경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아드님의 보험을 09년도부터 또 이렇게 가족 중에 작은아버지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또 계셔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 보험은 지금 교보생명에 준비하셨던 거가
네. 일단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나쁘지는 않으신데, CI 보험이라고 하면 요즘 저희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는 뭐 중대한 질병만 보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보험사마다의 특징이 좀 있긴 했지만,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들을 조금 골고루 잘 작은아버지께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실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가시고, 질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유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 CI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보장들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또 잘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좋으시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실비를 준비했다라는 자체 우선 괜찮으시고요. 네. 네네. 그리고 CI 보험이지만 CI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종신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우리가 꼭 뭐 100세 전에 질병에 걸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만약에 그 전에 받게 되면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 면제가 있어서 실손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갱신이 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다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여기에 혹시 아드님이 운동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시나요? 네. 네네. 운동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우리가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좀 접질르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오셨을 경우에도 상관없이 통원비를 10,000원씩 지급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아, 한의원도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한의원에 가셔서 뭐 치료 확인서라든가 통원 확인서 이 정도로 이제 서류만 준비를 하시게 된다라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한 장점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들어서 손해보험사에서 뭐 2대 질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입원비에 대한 관심도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교보생명에서는 아드님의 경우 그런 보장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약 중에 남성 건강생활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심질환, 뇌혈관 질환 이 부분이 생명보험의 진단금이 뇌출혈만 한다 또는 CI에서는 중대한 뇌졸중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입원했을 때에는 보장들을 받는데 요즘 암과는 다르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입원 횟수들이 좀 길죠. 입원의 기간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5만 원씩 나오는 입원비가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남자분이기 때문에 간질환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더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아, 남성 건강 특약에 간질환도 들어가요? 네네. 그것도 아, 같이 그래요? 보장이 되고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다른 부수적인 보장들을 또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운동도 또 좋아하고 하는데 상해에 대한 부분은 반면에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아드님이 운전도 하시죠? 네. 네. 만약에 이제 운전을 했을 때에는 운전에 대한 또 보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요. 생명보험으로 준비했을 때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게 일단은 뇌졸중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다라는 것과 아, 그- 그러면 네. 여기는 지금 우리 아이는 뇌졸중은 없나요? 중대한이었을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뇌졸중이 걸렸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항시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그래서 그런 중대하던 중대하지 않던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경색을 좀 준비를 해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실비는 있으신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어요. 손해보험사에만 있는 고유 담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준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해서 뭐 질병에 대해서 중대한이라는 거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쏙 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골절이든 뭐 화상이든 아니면은 각종 상해로 인한 수술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했을 때 아드님께서 현재 내고 계시는 보험료가 15만 원이고 추가로 말씀하신 재진단안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보장이 우리가 뭐 20대는 20만 원, 30대는 30만 원 정도 준비해야 단단하게 준비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그게 맞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지금 재진단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가족력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게 좀 염려가 되시는 건가 봐요. 가족력이 없더라도. 네, 예. 네네.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는 거는 너무 좋으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두 개 이제 합쳐지게 되면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시게 될 거고요. 네. CI 보험 중에서 교부생명 거요. 이게 네. 이제 1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주계약인데 그 안에서는 저축이 되는 돈도 들어져는 있어요. 하지만 CI 보험은 연금으로 나중에 전환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저는 꼭 여기서 알려드리고 네. 싶은 내용이 하나 예. 있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들 CI도 연금으로 전환이 된다, 중도인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보장 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받게 되는 거예요. 중도인출 하신 금액을. 그리고 연금으로 돌리게 되면 보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보장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으로 잘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장보험으로 그냥 쭉 가야 되고. 네. 이제 연금이 필요하면 별도로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요. 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뇌경색 준비, 또 네. 일상생활 준비, 네. 또 이제 그 상해 쪽이 부족하면 각종 상해 쪽으로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네. 준비를 이제 추가를 하면 좋고, 네. 또 이제 연금은 이걸로 전환을 하면 보장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쭉 가는 게 좋고, 네. 이제 앞으로 연금으로 할 것 같으면 다시 연금만 목적으로 하는 거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네. 정말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메모하면서 들으셨나 봐요. 정리를 정말 네네. 잘하시네요. 근데 메모를 해야죠. 우리 모르는데. 예, 저희가 네.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네. 그래도 또 추후에 궁금한 거 생기실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때는 예. 또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아, 그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연금보험으로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박주영 전문가가 준비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박주영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저축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20대에서 80대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상담하신 분도 연금에 대한 자제분의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누구나 다 긴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고 또 어떤 방법이라든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많은 상품 중에 또 많은 보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똑똑해서 평생 나와 함께 할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의 방법엔 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초 국민연금 있으시죠? 거의 대부분 다 가입하고 계시고 이제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 연금 가입하실 거고요. 없으신 분들 개인연금 하실 거고 또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예금과 적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개나 갖고 계시는가요? 오늘 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가장 많은 자산을 굴릴 수 있고 든든한 노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국민연금 자료를 보니까
네, 2013년 기준으로 부부 예상 월 노후 금액이 약 192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몇 년 지난 지금에는 약 240에서 260 사이를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192만 원이 최저 기본 생계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나온 통계표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국민연금이 평균 얼마를 받느냐? 수령액이 약 32만 원입니다. 여러분 32만 원 갖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192만 원에서 32만 원을 빼니까 부족 금액이 약 160만 원 정도는 개인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절대로 국민연금으로는 최저 생계비도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현행대로 만약에 간다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어떻게 변하는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60조로 시작을 해서요. 쭉 상승을 하다가 2030년, 35년, 40년쯤 갔었을 때 이제 하락세. 이 기점은 뭐냐면요. 노령 인구가 현재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연금 수령자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045에서 50년 시점에 약 96조로 거의 고갈 위기에 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국민연금 물론 좋습니다. 가입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만큼 노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연금이 고갈 위기에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 간혹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국민연금 놔두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은퇴자금 과연 얼마나 준비해야 내가 기본 생활 이상을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은퇴 후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보고 약 30년간 얼만큼 필요한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초생활비는 의식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경조사비가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후에 문화생활이랄지 차량 유지비 기타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강에 관한 비용, 내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혹여라도 아파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된다거나 이게는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었을 때 보통 연간에 약 2,600만 원 정도, 월 2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겠죠? 이만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세부터 90세까지 평균 만약에 산다고 하면 약 30년간에 7억 8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억 7천만 원 혹시 지금 통장에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항상 모든 것은 지금부터라고 시작하면 정답인데요. 자, 노후자금 마련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 일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60, 70, 80까지 일하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벌어서 그때 충당하시면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어렵다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외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준비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길게 모으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됐던 60대가 됐던 70대가 됐던 굉장히 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겁니다. 왜? 100세 이상 사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도 평생 했던 것처럼 노후 준비도 평생 함께 준비하면서 쓰면서 가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2개 정도 제시를 해볼 건데요. 일단 5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많은 금액을 축적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대, 30세, 40세를 제가 예시로 했는데요. 자, 20년 정도 길게 납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년에서 80세까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 지금 은퇴를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크든 작든 시작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을 했었을 경우에 총 납입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을 납입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20세가 20년 납입하고 65세가 됐었을 때 적립금은 3억 6천 정도 됩니다. 이자는 2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는 20년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냈지만 적립금은 1억 8천 정도. 자, 그래도 이자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5세부터 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한다 라고 한다면 총 수령액이 20세는 1억 2천을 가지고 약 5억 5천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40세는 1억 2천으로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으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유지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130세까지 본다면 여러분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20세는 130세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30세까지 산다면 1억 2천을 납입하고 10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는 최저 0.8% 이율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는 데는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인내가 또한 요구되겠죠. 그렇다면 자 2배로 100만 원을 가지고 동일하게 20년을 했었을 때 그러면 금액이 2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20세 때 100만 원씩 20년을 납입하시게 되시면 총 납입은 2억 4천만 원을 딱 2배 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65세를 봤을 때 7억 2천. 여긴 65세입니다. 65세. 적립금을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7억 2천 정도로, 적립이 되고요. 이자가 4억 8천. 약 5억에 가까운 이자를, 수령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100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11억 7천 정도. 그래서 2억 4천으로 이렇게 많은, 100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0년 늦게 시작한 40세 같은 경우도 2억 4천을 내고 65세 시점에 약 3억 6천 정도가 되시는데 100세까지는 6억 이상. 본인이 납입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3배 이상은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수하면 할수록 연금은 오래 유지할수록 그리고 생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생존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연금인데요. 자, 제가 50만 원과 100만 원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와 40세 20년 차이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1억 2천을 냈었을 때 적립금이 3억 6천과 1억 8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는 20세는 5억 5천 그리고 40세는 동일한 1억 2천으로 3억 정도 수령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빨리 하시겠습니까? 계속 미루고 늦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자, 동일하게 20세와 40세가 1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을 때 총 납입 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시점에 20세 때 2억 4천으로 7억이 됐고요. 40세 때 2억 4천으로 3억 6천 정도 됐습니다. 이 또한 20년 갭이 엄청난 돈을 차이가 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장수할수록 여러분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사례를 보셨는데요. 무조건 일찍 시작하라입니다. 20살이 됐던 30살이 됐던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50대, 60세, 70세가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낮출 수 있지만 평생토록 납입을 하시면서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 굴러간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장기로 해서 평생 유지하라. 즉, 복리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 복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돈은 많지 않지만 시간이 이 복리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자가 5억, 7억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세금이 한 푼도 없는 비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단기 같은 경우는 목적 자금을 달성해서 금방금방 소모하는데 끝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평생 길게 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작하셔서 장기로 유지하시고 중간에 필요하시면 인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노후를 평생토록 똑똑한 연금을 선택하셔서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준비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에게 지금 상담 요청하시면 또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813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 같습니다. 변액연금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위험해서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변액연금 가입해도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박지영 전무님. 네, 이것은 끊이지 않는 항상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변액 좋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다. 수시로 듣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금리 시대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치솟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물가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변액보험입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물가랑 지금은 너무 다르죠. 우리가 흔히 짜장면 값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그 당시 1,000원 뭐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6,000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래서 변액은 이제 금액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액인데요. 보수적인 사람은 은행을 주구장창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좀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변액보험은 절대 위험하지 않고요. 단 조건은 약간 장기로 보셔야 되는 거죠. 뭐 5년 이내라고 생각하신다면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요. 만약에 7년이나 10년 이후 좀 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변액보험은 상당히 안전하고요. 또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자체에서 해지하는 기능이 있으며 또 이 또한 채권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펀드 변경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위험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1%나 그 이하대 금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채권형 수익률도 3% 이상은 복리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액보험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안 좋다,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변액보험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하나 볼게요. 3833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예, 저축보험의 납입기간이 종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소리인가요? 라고 물으셨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아, 네. 예. 문자가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셨는지 계속 이렇게 저축적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박주영 전문가께서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권유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있거나 없거나 변액보험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종신 납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인즉슨 아마도 저축성이라고 했을 때 모든 변액보험만 종신납이 있는 게 아니고 공시율이었던 그런 보험에도 아니면 저축보험에도 다 있거든요. 종신납이라는 게. 그랬을 때에는 납입기간은 의무납입 기간까지 보편적으로 납입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는 더 이상 납입을 하고 싶다 아니면 하고 싶지 않다를 결정을 하셔서 납입 여부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장점이 하나 있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렇게나 싫어하시는 사업비가 정기적으로 또 만약에 10년짜리를 준비하셔서 가입을 하셨다라면 10년이 끝났으니 새로운 걸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니면 의무납입 기간이 뭐 12년이다 그러면 12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의 그 의지대로 그냥 좀 더 납입하고 싶으면 사업비에 부담 없이 납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종신납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길다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유지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3833님께서 문의하신 문자 내용 받으려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상담 두 번째 시청자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보험 2개를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 예.
가입할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보험료가요? 네네. 예. 9만 원 정도 처음에 할 때는 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가입한 지 좀 기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예. 지금 한 16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장도 오래전에 들은 거라 예. 잘 돼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47인데요. 47이시고요. 네. 어떤 보험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ING CI 종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화재 건강보험. 이렇게 이렇게 두 건 있어요.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내는 총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한 20만 원 좀 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한 7만 원 정도를 덜 내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박주영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7 되신 여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이렇게 가입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6년쯤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종신보험은 지금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보장 내역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박주영 전문가님 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두 건 가입하신 게 ING, CI 종신보험. 네, 지금 16만 원 되시는데, 최초에 가입하실 때 9만 원부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 가입 연도가 2006년이고 보니까 한 2번 정도 인상이 됐겠네요? 네. 네, 2번인데 그 정도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인상폭이 큰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인데 이거는 실비를 위주로 해서 구성된 보험 같아요. 네, 그래서 필수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운전도 하시네요. 운전자 보험과 실비가 들어있어서. 네, 그 부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건에 20만 7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데 20만 7,600원이신데 일단 ING 종신보험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드리고 나서 잘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가입하신 이 보험이 지금 현재 16만 원 정도 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CI 종신보험은 조금 전에 최혜경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질병을 받게 되었을 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하는 보험인데 지금 이 상품은 4천만 원 가입 금액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사망을 전제로 4천만 원이신데 혹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등 중대한에 해당되는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50%, 즉 2천만 원을 치료자금으로 선지급해놓은 보험이에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50% 선지급이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에서 치료비로 2천만 원을 먼저 선지급해서 치료비로 쓰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컨셉은 좋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체가 이제 모두 나쁜 게 아니고요. 특약이 전부 5년 갱신으로 돼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싸게 한다고.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저렴했었고, 5년치의 특약보험료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저렴했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47세라고 아까 하셨는데,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위험률이 높아지고 나이랑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험료 부담이 크신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봤었을 때 5년마다 갱신되면서 80세까지 납입을 하시면서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세 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로 그냥 지금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앞으로도 5년마다 계속 인상이 될 거고요. 80세까지 보장받는 기간 동안 내내 인상된 보험료로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보험은요, 이제 보장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재사망으로 1억 70세까지 보장이 있으신 거고요. 정기특약 4천 정도 56세에 사망하시게 되면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고 기간이 나머지는요, 수술하게 됐을 때 1종에서 5종까지, 네, 수술비 들어있으시고,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골고루 들어있으신데, 2대 진단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잘 들어있긴 하세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이 3천만 원씩 진단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또한 뇌경색이 없어서, 뇌출혈이기 때문에 뇌가 좀 어떤 혈관이 터져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제한적인 보장인 거고요. 보장 자체는 3천으로 작지 않지만 갱신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상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암 진단 2,000에 입원비 10만 원, 그리고 암수술 200, 암보험 약간 기본 들어있으신데, 즉 2대 진단 3,000에 암 2,000, 그리고 이제 사망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자, 이런 부분은 지금 특약이 전부 갱신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고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만약에 사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주계약을 놓고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보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실 정리를 하고 보장을 좀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후에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병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병력은 없으시고요. 네. 그렇다면 보통 시청자님께서 상담하실 때 이걸 해약하면 해약에 대한 그 손해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지금 해약을 해서 손해를 보고 나중에 손해를 덜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냥 쭉 가져가서 그냥 손해 감수하고 가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을 봤었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보장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신중히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삼성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요, 실비와 운전자 보험이 제대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은 운전에 대한 보장 특약, 그리고 실손의료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네. 보장이 돼 있지 않나요? 건강에 대한 부분요? 네네. 아, 그건 없으시고요. 네, 질병 사망이 5천만 원 있으신 거고요. 골절과 깁스가 약간 있으신 거고, 운전자 보험의 실손 의료비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만약에 이 부분 또한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망 담보 5천만 원을 조금 줄이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망 담보가 상당히 비싸세요. 운전이나 실비는 크게 비싸지 않을 텐데 사망 보험금에서 약 3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좀 더 슬림하게 하시고 보완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비는 유지하시고 ING 라이프케어 종신보험을 조금 정리하는 방법을 하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좋은 보장을 조금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좀 추천해드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갖고 있는 보장에는요, 뇌출혈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뇌경색이 없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높은 뇌경색을 좀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암이 지금 2천만 원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계약 CI에서 2천 정도를 감안하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정리한다라고 하면 암보험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새롭게 통합보험을 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암 3천에 잘 걸릴 수 있는 특정암도 1,000만 원, 16대 암을 1,000만 원 넣고요. 그래서 특정암의 경우에 4천만 원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한 뇌경색을 같이 보장하는 뇌졸중에 3천만 원, 그리고 2대 진단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을 2천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암 수술과 또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 그리고 성인병에 요즘은 수술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상해 수술이나 골절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보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3일 초과 입원이 아닌 일당 입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약 8만 7천 원 정도만 보완을 하시면, 네, 삼성화재랑. 이건 갱신이 없나요? 네? 이건 갱신되지 않나요? 아, 예, 이거는 갱신되지 않는 걸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80세까지 내실 게 아니고 20년만 납입을 하시면, 네, 그리고 30년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낮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년 가정하면 보장은 100세까지, 그리고, 네,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했었을 경우에, 일단 보장 기간이 80세에서 100세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뇌경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보장 범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9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8만 7천 원 이대로 가시면, 네, 납입 기간까지, 네, 납입하시고 보장은 100세까지 전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네, 큰 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만약에 ING 종신보험을 정리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 금액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뭐 일시금으로 해서 연금을 준비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최혜경 전문가께서도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 지금 앞서서 박주영 전문가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해지를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시죠? 저기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는 종신토록 일반 사망에 대해서 뭐 원인이나 이유를 묻지 않고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질병 사망에 대한 부분은 80세까지만 보장이 되고 상해 사망은 100세까지 보장이 되세요. 그래서 그 사망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든 CI보험이든 이런 형태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라이프케어 CI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보험료가 자꾸 갱신되는 게 많이 갱신이 되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이게 갱신될 때 약간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체증을 해줘요, 보험금을.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받을 거를 15,000원, 그러니까 11,500원. 이런 식으로 11,150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500원이 올라가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올라가면서 보장도 올라가니까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0세 시대인데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갱신을 하면서도. 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그 삼성화재에 준비하셨던 거에서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마 이 내용을 누군가한테 이제 삼성화재 걸 또 준비하실 때에도 나는 뭐 ING에 이런 보험이 있으니 필요한 거를 또 해주세요라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해서. 네네, 그렇게 물어보셨죠. 보완해달라고 했었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없는 걸 찾아서 해주신 거는 맞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님 마음처럼 뇌출혈만 생명보험사에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중대한 뇌졸중이 있으니까 그냥 뇌경색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 삼성화재는 그 담보가 없어요. 회사 자체가. 설계해주신 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놓치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지인한테 가입을 하거나 그냥 단순히 내가 쉽게 싸다고 결정을 하면 이런 사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그 증권도 저희 전문가들이 다 같이 보는데 봤을 때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안을 이제 해주신 부분들도 되게 좋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갱신되는 부분에 생각을 했을 때에는 보장이 올라간다고 해도 80세까지만 갱신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삼성화재는 어차피 실비 때문에도 갖고 가시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라서요. 네, 해지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망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하셔서 주계약만 남겨놓고 가시는 부분하고 그 부분만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은 안이 될 것 같아요. 보험료도 전반적으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높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그 기존 보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짜주신 거고요. 네.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저희가 특별히 좀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지금 해드릴게요. 9745님께서 문의하신 네, 이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장은 크게,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정말 딱 마음에 와닿네요. 종신보험 좋은 거는 알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비싸요. 그게 앞서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 대해서는 필요는 한데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거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을 했던 잘했던 그런 것도 상관없고 내가 아팠던 상해던 이런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문자 주신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가장이신데 가장이니까 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그 안에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딱 이렇게 봤을 때 특약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수입보장, 정기특약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이라도
기본적으로 종신토록 보장되는 종신 주계약을 밑에 깔아두시고 그 위에다가 수입 보장과 정기특 계약을 넣어서 우리 자녀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독립 시기까지 보장들을 좀 단계로 준비하신다라면 보험료 수준을 현저히 낮춰서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49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강의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십니다. 연금보험이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박정 전문가께 물어볼게요. 예. 네, 연금보험에는 세제 적격과 비적격, 즉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걸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은 이제 사업자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에 세액으로 12%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 최고 소득세를 떼고 평생 받게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소개한 연금은 투자형 연금, 즉 변액연금이죠.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즉 비과세, 훨씬 더 큰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 하나도 없이 그냥 수령할 수 있는 투자형 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저희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 조금 더 간략하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